있어서 잘 꼼꼼히 좀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통계 단원을 하고 있었는데 182쪽에 나오는 얘기는 일단 모집단과 표본이죠. 제목이 모집단과 표본. 그래서 일단 통계에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다. 자, 대표적인 전수조사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전수조사. 우리 이제 곧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 그치? 선거, 투표. 그죠? 투표하면 모든 사람들이 찍은 표를 하나하나 다 체크하죠. 그죠? 그게 전수조사지. 근데 이제 투표할 때 왜 방송국에서 이렇게 대표 방송할 때 보면 출구조사라는 얘기 하죠. 출구조사. 출구조사가 뭔지 아니? 전체 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일부분만 조금 까보는 거죠. 일부분만 조금 까봐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 전체적으로는 이럴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건데 그런 상황은 그럼 뭘까요? 표본조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고 일부분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체를 예측해 보는 거. 그죠? 그런 목표로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그걸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모집단. 그래서 모집단을 전부 조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이 통계 내는 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상황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에서 뭐 물건을 만드는데 뭐 건전지를 만드는데 이 건전지의 불량률을 조사하고 싶어. 불량률을 조사하는데 이걸 전수조사하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너 왜 지금 와 근데? 졸아요?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표본 조사고, 그때 그 뽑은 소규모의 집단, 요걸 이제 표본이라고 부르고,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n이라는 문자로 많이 나타내요. 표본의 크기. 그다음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한다. 추출.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임의 추출.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예측을 해보려면 표본을 뽑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뽑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무작위로 뽑아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 그죠? 그 무작위로 뽑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뭐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사실 통계 단원에서는 복원과 비복원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앞에 확률 구할 때는 복원이냐 비복원이냐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통계 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큰 어떤 풀에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복원이든 비복원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183쪽 볼게요. 자, 183쪽은 표본 조사가 적합한 것을 골라라. 방금 말한 것처럼 건전지의 평균 수명. 이거는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전수조사하면 어떻게 돼? 뭘 팔아 그러면? 그죠? 그 평균 수명을 조사해보기 위해서 건전지를 다 써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해볼 수밖에 없죠. 얘는 표본 조사를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총인구니까 다 조사한다는 얘기지, 그지? 이거는 표본 조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이것도 전수조사겠죠, 그죠? 표본 조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과일의 당도. 자, 이것도 모든 과일을 다 찔러볼 수는 없으니까 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해본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으로 가면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임의 추출할 때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일단 첫 번째는 한 개씩 복원 추출이에요. 한 개씩. 그러면 맨 처음에 나는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그럼 5가지죠. 그 다음에 복원 추출이니까 두 번째 뽑을 때도 또 5가지 중에 고르는 거죠. 세 번째도 5가지 중에 고르는 거고. 그러면 준이야 순서는 있니 없니? 없니? 하나씩 뽑잖아. 하나씩. 그러니까 첫 번째 뽑은 게 뭐고 두 번째 뽑은 게 뭐고 세 번째 뽑은 게 뭐고 순서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3번이랑 비교해봐. 3번이랑. 동시에 3개 뽑는 거. 이거는 순서가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하나씩 3번을 뽑는 것은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있고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뭐예요? 중복순열이죠. 그러면 5파이 3 이렇게 되겠지. 5파이 3. 그 다음에 한 개씩 비복원 추출. 순서는 있는데 뭐가 안 돼? 중복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순열이 되겠죠. 5p3. 자, 그 다음에 동시에 3개를 추출해버리면은 이거는 중복도 안 되고 순서도 없는 거죠. 그러면 5c3이 되겠다. 5c3.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여기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모 집단하고 표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모 집단이라는 건 이제 전체 다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다에 대한 평균을 모평균, 전체 다에 대한 분산을 모분산, 전체 다에 대한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 앞에다 모자를 하나씩 붙이면 모든 자료를 다 조사했을 때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모집단에 대한 결과인 거지. 그지?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원래 쓰던 기호랑 어때요? 똑같죠? 그쵸? 그냥 평균을 M, 분산을 시그마 제곱, 표준편차를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쓰던 평균, 분산, 표준편차의 기호를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앞에다가 표본자를 다 붙여놨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모집단에서 몇 개만 팍팍팍 뽑았단 말이야. 그죠? 뽑아가지고 한 묶음의 표본을 만들었습니다. 그 표본에 대한 그 표본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구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말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렇게 했어요. 아까 모집단 이렇게 있었는데 모집단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있는 데서 그래서 내가 요렇게 표본을 뽑았다. 이렇게 표본을 뽑았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요 하나들을 지금 x1, x2, x3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죠? 얘네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뽑았는데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았다 이거야. 그러면은 표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표본에는 들어가 있는 이거 뭐라 그래? 별량들이 지금 3개가 있겠죠. 그럼 얘네 셋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한 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예요. 이거는 부르는 쓰는 기호가 완전히 달라요. 자,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3개의 원소를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니까 자, 여기서 내가 X바를 구하고 싶으면 X1과 X2와 X3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 하나의 표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 그게 표본 평균 X바입니다. 사실 셋 중에 X바가 제일 중요해. 거의 X바만 중요해. 얘가 X바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가지고 구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써지는데 근데 여기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표본 평균 구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요식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죠.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눈 거. 원래 평균 구하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 구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죠. 김기주 분산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지? 그럼 2번째 방법은? 네가 말한 게 2번째 방법이야. 물론 고등학교 때는 기주가 말한 방법으로 거의 다 풀죠. 근데 원래 분산의 개념, 원래 분산을 처음 배울 때 그때는 어떻게 썼냐면 원래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였죠, 용준아? 원래 분산의 뜻은 편차, 제곱의 평균 아니었나? 중3 때 했잖아. 기억나니?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하면서도 한번 설명했었죠. 그죠? 원래 분산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지금 여기 써 있는 식은 그런 느낌입니다. x1이라는 값에서 x바를 뺐잖아. 그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나를 뭐라고 불러? 이런 거 하나를 이제 편차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편차. 얘도 두 번째 편차. 이렇게 편차들을 쭉 제곱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개수로 나누는 것이 분산 구하는 방법인데 내가 이상하다고 말한 이유는 여기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라면 얼마로 나눠야 돼요? n으로 나눠야 되죠. 그죠? n으로 나눠야 되는데 n-1로 나눴죠. 그렇죠? 이거는 밑에 이제 설명이 좀 있는데 그 표본 분산은 모 분산과 달리 편차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것으로 정의하는데 이거는 모 분산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뭐 깊이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하면서 이걸 n-1로 집어넣어서 계산해 볼 일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여기가 n-1로 넣어줘야 모분산하고의 격차가 좀 줄어들어. 표본 분산을 찾으면 원래 모분산보다 좀 작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거를 모분산하고 좀 맞춰주기 위해서 n-1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조금 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계학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 이것까지 뭐 깊숙하게 생각할 일은 잘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할 일도 거의 없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표본 하나에 대한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건 또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잘 생각해봐. 표본 평균이 뭐였죠 방금? X바였죠, 그죠? X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세 개만 뽑아가지고 표본을 하나 만들면 이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 X바가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세 개를 뽑아가지고 또 표본을 하나 만들면 이 표본도 표본 평균을 하나 갖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표본을 만들 수 있고 그 표본마다 다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뭘 한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이걸 구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표본 하나마다 표본 하나를 만들 때마다 그 표본은 X바라는 표본 평균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표본이 여러 가지니까 X바도 여러 개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그 여러 개의 X바들을 모아가지고 그 X바들의 평균을 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어떻대요? 일치한대요. 그쵸? 크기에 관계없이 크기가 얼마든 표본 평균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평균을 내면 모 평균과 똑같대요. 실제로 뭐 옆에 계산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걸 뭐 여러분들이 꼼꼼히 볼 필요는 없고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기호로 기억하는 게 더 좋아. 자, 요거 얘 자체가 지금 표본 평균이었잖아. 표본 평균이었는데 그걸 다시 평균을 낸 거니까 이거 전체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그것이 모평균 m과 같다. 자, 그런데 요거 Vx바. 찬우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그죠? 표본 평균의 분산.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하고 어때? 다르네. 그죠? 모 분산은 그냥 시그마 제곱인데 모 분산을 뭘로 나눴어요? n으로 나눴어.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지. 그쵸? 뭐 이게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봐. 내가 이 10개를 가지고 분산을 구한 거고요. 이 10개 중에 3개짜리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분산을 구한 거고요. 어떤 게 더 작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 그냥 평균을 구하면, 아니 그냥 분산을 구하면 평균이 지금 5.5잖아.
평균이 5.5인데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1이죠. 그죠? 이쪽으로 제일 멀리 떨어진 것도 10이죠. 근데 내가 이거를 크기가 2짜리 표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크기가 2짜리 표본으로 만들면 자, 요렇게 묶여가지고 표본을 만들면 이 표본 평균은 얼마예요? 1.5지. 1.5. 이게 제일 작은 표본 평균 아닌가? 그러면 아까 전에 이 5.5라는 평균에서부터 조금 어때요? 가까워졌죠. 아까는 제일 멀리 오면 1이었는데 1.5가 됐잖아. 좀 가까워졌죠. 그러면 크기를 3짜리를 만들면 어때요? 이렇게 만들면 얘네 셋의 표본 평균은 얼마야? 2죠. 그럼 아까 5.5에서 또 좀 더 가까워졌죠. 물론 이게 정확한 계산은 아니에요. 이게 중복도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은 점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평균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거고요. 그럼 얘는 당연히 그냥 따라 나오는 거라 그랬지? 여기다 그냥 루트만 씌운 거라 그랬으니까 따라 나오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걸 가지고 많이 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자, 185쪽에는 모 평균이 m,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지. n하고 m,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가 있는데 얘는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 그럼 이제 x 바들이 생기겠죠? x 바들 표본 평균들이 생길 텐데 그 x 바들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기주야 아까 x 바의 평균과 모 평균은 어땠죠? 같았죠? 그러니까 여기 평균 자리는 얘랑 어때? 똑같아야 되겠지, 그지? 똑같이 m이야. 근데 여기 이제 분산 자리는 모 분산과 다르죠?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은 거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x반은 따를 거다. 그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딱 써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늘 이런 식으로 써놓고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그럼 187쪽. 자, 187쪽에 필수예제 3번을 보면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은데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 바의 평균과 분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EX 바하고 VX 바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이미 배웠잖아. EX 바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그냥 모평균하고 똑같다고. 그 다음에 VX 바는 용준아 뭐였지? N분의 세타요? 아, N분의 시그마 제곱. 근데 지금 크기가 4인 표본이지. 크기가 4니까 뭐야? 4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확률 분포 표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더라? 그냥 곱하죠. 그냥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얼마예요? 2겠죠. 자, 그 다음에 VX 요거 아까 기주가 말한 방법대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하는 거지. 그럼 제곱의 평균 해야 되니까 위에다가 X 제곱 하나 써놓으면 1, 4, 9죠. 그러면은 제곱의 평균은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분의 9인가요? 거기에서 뭘 빼는 거야? 그죠? 방금 구한 평균의 제곱인 4를 빼는 거지. 얼마니? 2분의 1인가?
그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Vx가 2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X의 분산이야. 그죠? 모분산이에요. 모분산. 그러면 X 바의 분산. 얘는 뭐야? 요거를 다시 한번 4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8분의 1이다. 평균은 모평균 그대로 2라고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들만 잘 외우면은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넘겨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될 유형은 이제 188쪽에 있는 거 이런 문제들인데 우리가 앞서서 배운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거죠.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만 읽고 이렇게 써놔. 150,5 제곱 뭐가 x가. 근데 여기서 100개를 이미 추출했죠. 100개. 이 100이 뭐야 이제? n 값인 거야. 그죠? 표본의 크기 n 값인 거야. 그러면 그때 그 표본 평균 x 반은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평균은 똑같이 150이고 그죠? 분산이 원래 분산이 25였는데 25를 100으로 어떻게 나눠주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죠. 분산이 4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를 겁니다. x바는. 자, 그럼 이 x바에 대해서 이제 p 149, x바 151 이런 확률을 구하고 싶으니까 자, 뭐가 들어갈 차례야? 표준화 시킬 차례죠. 표준화. 그래서 p 자 149를 표준화 시키면 얼마죠? 149에서 평균 150 빼고 분모를 뭐라 그래야 돼? 2분의 1 써줘야죠. 그죠? 우린 x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가운데 z로 바뀌고 자 이쪽도 151에서 150을 빼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래서 0.4772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얼마야? 0.9544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하면서 하면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실수예제 5번을 보시면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kg이고 표준 편차가 14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또 입자 맞아 또. 그래. 정규 분포인데 18,4제곱이네. x가. 자, 근데 거기에서 n명을 이미 추출했어요. n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 자, 요거는 평균은 18일 텐데 분산이 루트 n 분의 4의 제곱이겠죠. 맞죠? 그죠? 우리가 표준 편차가 보이게 써놓는 게 편하니까. 자, 이렇게 썼어. 그럼 그때 그 x 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그럼 p x 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0.8664다. 근데 뭐 여기서 뭐 거창하게 쓸 필요 없이 딱 보면 보이죠? 평균 18이니까 그치? 18을 기준으로 똑같은 양만큼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가 정규분포 이렇게 그렸을 때 가운데에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랐는데 그 확률이 0.8664다. 그러면 반 딱 하면 얼마야? 0.433이죠? 433이. 그러니까 0.433이면은 자 1.5네. 1.5. 그러니까 19를 표준화 시키면 플러스 1.5가 될 거고 17을 표준화 시키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만 골라가지고 해보면 되죠. 우리 n 찾는 게 목표니까 19로 갑시다. 19. 자, 얘를 표준화를 시킨다.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 19 빼기 18을 루트 n분의 4로 나눴는데 그게 1.5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용준아. 잠이 깨워가지고 놀다 왔다. 또 자. 앉아. 얼마야? 얼마야? 보지 말고. 자, 문자가 1이니까 결국은 4분의 루트 n이 이게 2분의 3인 거죠? 루트 n이 그럼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n 값은 몇이다? 36이다.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죠? 윤선아, 괜찮아? 표정이 어두워. 들려요? 자, 190쪽으로 가보면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평균의 추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평균의 추정.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뭐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도 몇 프로에 뭐 신뢰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표본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무평균을 추측해 보는 거예요. 원래 표본을 뽑는 원래 의미가 그런 거잖아. 그지? 출구 조사를 했으면 그 출구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아 이번에 대통령은 누가 되겠다 이렇게 예측해 보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정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본을 조사해 가지고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모 집단의 특성을 추측해 보는 거지. 그치? 추측해 보는 건데 그래서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 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와 같은 미지의 값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그치? 뭐 어렵게 말했는데 표본을 가지고 모 집단의 값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소문자 x바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겁나 복잡한 식이 하나 나왔는데 잘 뜯어보면 이 m이 뭐예요? m. 모평균이죠. 모평균. 그 다음에 요 x바가 뭐죠? x바. 표본 평균이죠. 그죠? 표본 평균. 그럼 지금 보면 x바에서 얼마를 뺐고요. 여기 있는 x바에서 얼마를 더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의 몸무게 평균을 알아보고 싶어.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 교실에 앉아있는 친구들만 가지고 몸무게 평균을 구했어. 그럼 그 평균을 가지고 우리나라 고3 학생 전체의 몸무게를 추측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몸무게 평균을 구해봤더니 70kg예요. 그럼 이 70kg를 가지고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몸무게 평균이 70이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고3 학생들 몸무게 평균도 70이야. 이렇게 단정할 순 없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70에서 어느 만큼 뺀 거, 70에서 어느 만큼 더한 거에 구간을 잡는 거예요. 구간을 잡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65, 여기가 뭐 75 이렇게 하면 자 우리나라 고3 학생들 몸무게 평균이 65부터 75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그러면 그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을 좀 더 넓혔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60부터 80까지 이렇게 넓혔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의 진짜 평균이 저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구간이 길어지니까. 그죠? 그럼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면 지금 신뢰도 95%일 때하고 신뢰도 99%일 때가 있는데 달라진 게 딱 상수가 달라졌죠. 상수가 좀 더 커졌지. 상수가 좀 더 커졌다는 건 구간의 길이를 넓게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모평균이 그 구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 이 식도 정규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설명이 가능한데 그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우리는 신뢰 구간을 요 식을 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한다. 요 식을 일단 외워야 됩니다. 요 상수는 문제에서 정해줘요.
이 상수는 문제에서 뭐 대부분 1.96이랑 2.58을 쓰는데 가끔 상황에 따라서는 뭐 2를 쓰기도 하고 뭐 3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에서 정해주거든요. 그 상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 식의 구조 있잖아. 구조. 그죠? x바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것과 그것을 더한 것 그 사이에 모평균이 존재한다. 이 식의 구조는 외워줘야 돼요. 이 구조를 외우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실내 구간도 구할 수 있고 실내 구간의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여러분 이렇게 생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뭘까? 이 구간의 길이. 만약에 65부터 75까지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10 아닌가? 10.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라는 건 큰 것에서 작은 걸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이쪽 값을 어떻게 하면 돼? 빼는 거예요. 빼버리면 x바는 사라질 거고 이 뒤에 있던 이 덩어리만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뭐라고 보냐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도 종종 나와요. 차차차.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실내 구간을 한번 구해보자. 192쪽 볼게요. 자, 192쪽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이 100이 뭐야 그럼? N값이네. N값.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0시간. 자, 여러분 이 1000시간은 내가 추출한 그 100개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이죠. 그럼 얘는 뭐야? X바인 겁니다. 그죠? X바인 거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0시간이래요. 50시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개념에 좀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준 편차는 정확히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표본 표준 편차죠. 그죠? 이 X바, 그러니까 이 100개를 가지고 구한 표준 편차가 50시간인 거잖아.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시그마라고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설명에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시그마 대신 표본 표준 편차의 값 s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 50을 그냥 시그마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이 표준 편차를 그냥 시그마로 써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충분히 크다는 거는 보통 뭐 30개가 넘어가면 충분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는 다 30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것을 시그마라고 봐도 돼. 자, 그러면 준이야, 아까 M을 찾는 식이 뭐였지?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은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대로. 문제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0.95라는 게 아까 말한 신뢰도 95%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신뢰도 95%. 1.96이라는 상수에서 끊어버리면 이 95%의 확률로 우리가 모평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0.99 이거는 그럼 뭐야? 신뢰도 99%. 그래서 95%에서는 이 상수를 사용하시고 99%에서는 이 상수를 사용해라 라고 상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상수를 이 자리에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계산해 보면은 여기 x바가 1000이죠. 지금 10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10분의 50. 여기는 똑같은데 1000 더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50. 얼마니? 1.96에 5 곱하면 얼마예요? 9.8인가? 9.8? 네, 그러면 1000에서
9.8 뺀 거하고 1000에서 9.8 더한 거. 그게 실내 구간인 거지. 그지? 그래서 얼마가 돼? m은 990.2부터 1009.8인가? 네, 1009.8 이렇게 되고요. 99%로 바꾸면은 여기 상수만 요 자리에 상수만 이제 2.58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지? 여기만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제 밑에처럼 987.1에서부터 1012.9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다. 윤서가 이게 뭐 구한 거야 지금? 실내 구간을 구한 거예요, 그죠? 실내 구간. 자, 그다음에 그 옆에 193쪽에 보면 실내 구간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 그랬는데 이게 앞에서 말한 뭘 얘기하는 거지? 실내 구간의 길이, 그쵸? 요 뒤에 값에서 앞에 값을 뺀 거니까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다. 길이. 자, 그러면 이번에도 값을 살펴보면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번에는 딱 모 표준 편차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죠? 이건 표본의 표준 편차가 아니죠. 그냥 모 표준 편차가 10이다 그랬으니까 시그마가 1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의 무게 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1.4 이하가 되게 하려면 표본은 최소 몇 개여야 되냐. 자, 우리가 신뢰 구간 구하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바에서 마이너스 지금 상수 1.96 쓰라 그랬으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여기서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여기다 그냥 몇 배 하는 거죠? 2배 하는 거, 그죠? 그래서 2배 하는 거니까 이 2배 하면 얼마냐? 3.9인가? 3.92? 3.92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시그마 자리에도 얼마 넣어줄 거예요? 10 넣어줄 거죠, 그죠?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인데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1.4 이하가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39.2가 되고 이쪽에 1.4 루트 n이 되는 거니까 1.4로 나눠지나? 되니 안 되니? 나눠져요? 나눠지면 얼마예요? 28인가? 28 그죠? 네, 그러면 28보다 n 값이 루트 n 값이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자 n은 이제 어떻게 주면 돼? 제곱해줘야지, 그치? 네, 제곱하면 n 값은 몇 이상이다? 784 이상이다. 그래서 최소한 표본을 784개는 뽑아야 그래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1.4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표본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은 신뢰도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잘 들어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신뢰도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점점 어떻게 돼? 그런 거 아닌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결국은 어떤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실내 구간을 엄청나게 넓게 잡아놓으면 뭐 실내도는 높겠지. 하지만 그건 별로 쓸데없는 자료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쓸모 있는 자료는 내가 작은 구간 안에 실내도 95%에 실내 구간이 요만큼이야. 딱 이렇게 작은 구간을 잡을 수 있어야 그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잖아. 그죠? 그럼 생각해봐.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점 우리는 이 실내 구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맞죠? 지금도 보면은 실내 구간이 1.4보다 작거나 같아지려면 그러려면 표본을 784개 이상 뽑아야 되는 거죠. 784보다 더 많이 뽑으면 실내 구간이 작아진다는 거죠. 1.4보다 더 작아진다는 거. 점점 정확해지는 거지, 그렇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다음에 넘어가서 194쪽에 자, 네, 194쪽에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그때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바의 차가 0.1 이하가 되도록 여러분 이 M과 X바의 차라는 게 좀 전에 본 그 신뢰 구간 식에서의 뭘 말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M 값을 추정을 하는데 얘가 X바 빼기 A X바 더하기 A 자 이렇게 써졌다면 이때 이 M 값과 X바라는 값의 차라는 게 그게 결국 뭐예요? 이거 아니야? 그죠? X바에서 어느 만큼 더하고 어느 만큼 뺀 거니까 자 여기서 내가 이 식에서 X바를 다 빼볼게요. 세 군데서 다 X바를 빼면 M 빼기 X바가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죠. 그러면 M 빼기 X바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이게 A 이하가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식으로도 우리는 M과 X바의 차라는 것이 이 대문자 A에 해당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대문자 A가 어떻게 생긴 식이었죠? 아까 그 실내 구간 식에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였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바의 차라는 것이 바로 요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근데 시그마가 0.4니까 여기다 0.4 집어넣어가지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 이게 0.01 이하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루트 n은 이쪽으로 넘기고 0.01로 나누면 이게 40이니까 1.96에다 40 곱하면 얼마죠? 19.6에 4 곱하는 거니까 그렇게 커? 1.96에다가 40 곱하면 19.6 곱하기 4니까 78.4인가? 78.4? 루트 n이 78.4 이상이에요. 아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뭐 제곱해야지 뭐. 그죠? 제곱하면은 이게 얼마 나오냐면 6146점 뭐뭐뭐가 나온대요. 자, 그거보다 n이 커야 되니까 6147이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혹시 이런 거 나오면은 한번 제곱해 줘야지 뭐. 제곱해 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연습 문제 중에서 오늘 배운 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좀 시켜 봅시다. 196쪽에 그 177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177번 잘 생각하면서 풀어봐. 177번
답 나온 사람이 2명이에요. 2명.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안 풀린다면 앞에 우리가 배웠던 정규 분포나 표본에 대한 얘기가 약간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거죠.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는 그냥 x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70, 2.5라고 쓸게요. 2.5의 제곱. 이거는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16개를 이미 추출했다. 그래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은 거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들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를 거냐면 70, 2.5를 지금 크기가 16이니까 루트 n이 4잖아요. 2.5를 4로 나누면 얼마지? 2.5가 2분의 5니까 4로 나누면 8분의 5인가요? 그죠? 요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x바는. 그래서 우리는 x바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x바의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자,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p가 요렇게 될 확률이 0.9544래요. 물론 이제 이것도 정확하게 써보면은 뭐 p가 정리하면 뭐니 70-a에서부터 x바 70 플러스 a까지의 확률인데, 근데 이 70이라는 게 딱 뭐예요? 평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70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절반 잘라가지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럼 이 0.9544라는 값을 반으로 딱 자르면 얼마죠? 0.477이야, 477이. 그러면 이게 표준화가 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린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죠? 0.9544라는 이 값에서부터 이게 그러면 0.477의 2배니까 얘를 표준화시키면 2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얘를 표준화시키는 식이 뭐냐면, 자, 얘에서 평균을 빼주고 분산 이거 써줘야죠. 표준 편차 8분의 5 써줘야죠. 이렇게 표준화를 시켰을 때 그때 나오는 값이 2인 거지 지금. 그치? 얘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2가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는 2다. 그지? 그럼 뭐야? 70 없어지고 A는 8분의 10이니까 4분의 5잖아요. 4분의 5 답은 2번이다. 그죠? 이제 맞았어? 분석이 맞았어? 그래.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97쪽으로 가서 197쪽에 179번 해보세요. 179번.
일단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지금 1.65하고 1.28 중에 두 가지 중에 이걸 고르는 사람은 정규 분포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거죠. 그렇지 않니? 지금 상황이 뭐냐면 X바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그냥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지점 딱 잘라가지고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했는데 이게 0.9란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지금 0이면 자, 이 지점에서 딱 잘라가지고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이게 전체가 다 돼야죠. 이렇게 구한 게 지금 0.9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절반이 0.5인 거는 정해진 사실이니까, 그죠? 여기가 0.5인 거는 정해진 사실이니까 이 반대쪽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 0.4가 돼야죠. 이 넓이는 0.4가 돼야죠. 그러므로 표준화를 완료를 시켰을 때 그때 이 지점의 값은 마이너스 1.28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0.4라는 넓이를 가질 수가 있고 거기다가 절반 합쳐가지고 0.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0.45 같은 경우는 1.56부터 마이너스 1.56을 끊었을 때 그렇게 하면 0.9가 되겠지. 근데 지금 상황상 어디부터 어디까지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보다 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1.65가 아니라 1.28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죠? 계산이 좀 복잡한데 우선 원래의 정규분포가 1400하고 100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루트 n분의 100의 제곱. 자, 요게 이제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죠. 자, 그랬을 때 이 값을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자, 얘를 표준화 시키는 거니까 자, 얘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1350 더하기 루트 n분의 165를 5에서 평균 1400을 빼주고 얘를 다시 루트 n분의 100으로 나눈 게 그게 얘를 표준화시킨 값이죠. 그죠? 이 값이 아까 이쪽에서 찾았던 것처럼 딱 마이너스 1.28이 되거나 아니면 확률이 0.9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려면 이 값은 지금 현재 위치보다 더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왼쪽으로 가야지 확률이 커지는 거니까. 넓이가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1.28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확한 식이죠. 그렇죠? 얘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n을 다 곱해버리면 100분의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50이니까 165 마이너스 50 루트 n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는 1.65 마이너스 0.5 루트 n 그치? 이게 마이너스 1.2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되죠? 2.93 하고 여기는 0.5 루트 n. 그럼 루트 n이 얼마야? 5.86인가? 맞죠? 루트 n이 5.86 이상. 그럼 이제 5.86을 어떻게 줘야 돼? 제곱해줘야지. 5.86을 제곱해줍니다. 5.86을 제곱을 해보니까 대충 얼마 나와요? 34점 얼마 나와요. 34점 얼마. 그래서 34점 얼마보다 n이지. n이 더 큰 거니까 n 값은 얼마다? 35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본에 대한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정규 분포 문제인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돼서 풀지는 못하는데 이 182번이 아까 살짝 얘기했던 그 신뢰도가 올라갈 때 그죠? 그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변할 때 이럴 때 신뢰 구간의 길이 이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잘 생각하고 풀어봐. 요거까지 수업 시간에 풀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번 숙제는 이제 깔끔하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알겠죠? 개념 원리 끝까지, RPM 끝까지가 숙제야. 개념 원리 끝까지, RPM 끝까지. 주말까지 다 해오면 좋고. 이거 하면은 모르겠어요. N 할까? N 할까?
토요일 날 남는 거 있죠? 저번 주에도 안 남았는데. 남아요. 끝까지 해와봐. 끝까지 해와봐. 쪽수 뭐 오늘 내일밖에 없겠나. 해와봐. 그날 보고 판단할게. 수고했어요.